안녕하세요. 기생월양은 왜 전 재산 500냥을 털어 매 맞는 머슴을 샀을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작할게요. 조선 성종 시절 한양 바닥에서 월양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타고난 미모는 물론이요. 검은고 솜씨와 시문에도 능해 내로라 하는 대감들도 그녀를 한번 보기 위해 줄을 섰지요.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차가운 얼음 송곳이 박혀 있었습니다. 북적이는 한양 저작거리. 구경꾼들이 모여 웅성거리며 애구구 저러다 사람 잡겠네. 벌써 사흘째 매질이 아닌가. 최판선의 집안 매질은 독하기로 유명하지. 저 머슴놈이 상전의 귀한 백자를 깨뜨렸다는데 목숨으로 갚게 생겼어. 저작거리 한복판 강쇠라 불리는 덩치 큰 사내가 형틀에 묶여 피떡이 된 채 늘어져 있습니다. 그의 등판은 이미 살점이 패어나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최판서댁 하인들이 굵은 몽둥이를 휘두를 때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붉은 피가 먼지 묻은 바닥을 적셨습니다. 최판서댁 집사는 이놈, 내놈 몸뚱아리를 다 팔아도 그 백자값을 못 갚거늘 어디서 죽는 신용이냐. 어서 매를 더 쳐라. 숨이 끊어질 때까지 멈추지 마라. 사람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누구도 권세 높은 최판서댁의 서슬 퍼런 위세에 끼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지요. 그때였습니다. 화려한 가마 한 대가 멈춰 서고 비단 치맛자락이 땅에 닿으며 월양이 내린다. 월양은 멈추시오. 차갑고 맑은 목소리가 시장통의 소란을 잠재웠습니다. 월양이 화려한 비단 부채를 접으며 집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집사는 월양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월양 아가씨 아니십니까? 여긴 어쩐 일로? 저 사내의 몸값이 얼마요? 내가 사겠소. 집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월양이 돈이 많기로써니 내일 모레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저런 볼품없는 머슴을 사겠다니요. 이놈은 이제 쓸모가 없는 고기 덩어리일 뿐입니다. 왜 이런 짓을? 묻지 말고 값이나 부르시오. 저 사내를 살려보내는 대가로 얼마면 되겠소? 백자값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500냥은 주셔야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500냥이면 기와집 몇 채를 사고도 남을 거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월양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월양은 애기야 괴짝을 가져오너라. 그녀의 몸종이 묵직한 돈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황금빛 엽전이 가득했습니다. 월양은 죽어가는 강쇠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초점이 흐릿한 강쇠의 눈동자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월양의 모습이 일렁였습니다. 저작거리에 모인 사람들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생을 벌어도 구경조차 못할 거금 500냥이 단지 매 맞아 죽어가는 머슴 한 명을 위해 최판서댁 집사의 손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최판서댁 집사는 허허, 역시 월양 아가씨의 통은 한양 제일이십니다. 자, 여기 노비 문서를 드릴 테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차피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든 목숨이니 장례비나 아끼게 되어 다행이군요. 집사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노비 문서를 월양에게 건네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월양은 피투성이가 되어 정신을 잃은 강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고운 비단 치맛자락이 강쇠의 검붉은 피로 얼룩졌지만 월양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월양은 사람들을 불러 이 사내를 내 처소로 옮겨라. 가장 용하다는 의원도 당장 불러오너라. 몸종 향이는 아씨. 미쳤나요? 이 사내를 살리려 500냥을 쓰시다니요. 게다가 이런 천한 머슴을 기방으로 들이시면 행수 어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월양은 차가운 눈빛으로 향이를 쏘아보았습니다.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이 사내는 살려야 한다. 어서 움직여. 월양의 비밀스러운 별채. 은은한 약재 냄새가 진동한다.
강쇠는 정신을 잃은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제일 간다는 의원이 상처를 살피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 뼈가 다 드러났습니다. 고열까지 심하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월양은 의원님, 어떻게든 살려주십시오. 이 사내는 절대로 지금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의원이 물러간 뒤 월양은 직접 수건을 적셔 강쇠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향인은 그 모습을 보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곁에서 투덜거렸습니다.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 사내가 아씨랑 무슨 상관이라고. 월양은 혼잣말하듯 너는 기억하지 못하겠지. 10년 전 우리 집안이 영모로 몰려 도륙당하던 그날 밤을. 향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월양은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이었던 것입니다. 월양은 모두가 우리 가족을 외면할 때 딱 한 사람. 아버님의 충직한 종이었던 소년이 나를 등에 업고 불길을 뚫고 도망쳤다. 내 목숨을 구하고 대신 칼을 맞았던 그 소년의 어깨에 있던 흉터. 아까 매를 맞던 저 사내의 어깨에서 똑같은 흉터를 보았다. 월양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쇠는 바로 10년 전 사라졌던 그녀의 첫사랑이자 생명의 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혼수 상태였던 강쇠가 발작하듯 월양의 손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사흘 밤낮을 간호한 덕분이었을까요? 의원도 포기했던 강쇠가 기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월양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월양은 떨리는 목소리로 정신이 드느냐? 내가 보이느냐? 강쇠는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월양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반가움도 경악도 없었습니다. 오직 짐승 같은 두려움과 낯선 기운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쇠는 여기가 어디요? 당신은 누구시고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느냐? 나는 설이다. 10년 전 내가 목숨 걸고 구했던 판서댁 아기씨 설이란 말이다. 강쇠는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며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설아가씨, 모릅니다. 저는 그저 최 판서댁 마당이나 쓸던 강쇠일 뿐입니다. 나 같은 놈이 어찌 이런 비단뇨에 누워있단 말이오. 살려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강쇠는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바닥으로 내려와 머리를 조아리려 했습니다. 월양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 전 불길 속에서 자신을 안심시키며 웃어주던 그 늠름하던 소년의 기상은 온데간데 없고 매질에 길들여진 비굴한 머슴의 모습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월양은 아니다, 강쇠야. 너는 노비가 아니다. 내가 내 몸값을 치르고 노비 문서를 가져왔으니 너는 이제 자유다. 그때 밖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리더니 월양의 처소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 기방의 주인인 박행수가 험악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월양이 너 제정신이냐? 500냥이면 우리 기방 1년치 수익의 절반이다. 그걸 저런 다 죽어가는 고기 덩어리에 처박아? 당장 저놈을 내다 버려라. 월양은 제 개인 재산으로 치른 값입니다. 행수 어른께서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내 재산, 내 몸뚱아리부터 이 기방의 메인 몸인 것을 잊었느냐? 최 판서께서 화가 잔뜩 나셨다. 자기 집게를 빼앗아 갔다고 말이다. 내일 당장 저놈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도 무사치 못할 줄 알아라. 박행수가 침을 뱉으며 나가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강쇠는 겁에 질린 눈으로 월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기억을 잃었지만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아름다운 여인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월양은 깨달았습니다. 강쇠가 기억을 잃은 것이 단순한 매질 때문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누군가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고 억눌려왔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최 판서가 왜 죽어가는 머슴 하나에 이토록 집착하는지도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최 판서가 단지 백자 하나 때문에 강쇠를 죽이려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월양은 최 판서가 강쇠의 기억 혹은 강쇠가 가지고 있을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월양은 자신의 비밀 창고에서 강쇠에 해진 옷가지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향인은 아씨, 대체 뭘 찾으시는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그 누더기를 왜 잡고. 강쇠가 10년 전 나를 살리고 도망칠 때 아버님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무언가를 맡기셨다. 가문의 명예를 회복할 유일한 증거를 말이야. 그때였습니다. 강쇠의 낡은 옷 안감 겹겹이 덧댄 헝겊 사이에서 빳빳한 종이 한 장이 만져졌습니다. 월양이 조심스레 그것을 꺼내 펼치자 거기엔 피로 쓴 혈서와 함께 당시 역모를 조작했던 고관대작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명단의 가장 윗자리에 적힌 이름은 바로 최 판서였습니다. 월양은 부르르 떨며 역시 그랬어. 최 판서는 강쇠가 이 밀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죽이려 했던 거야. 최 판서의 밀실. 최 판서와 박행수가 마주 앉아 있다. 최 판서는 찻잔을 내던지며 멍청한 놈. 월양 그년이 그놈을 데려가게 두다니. 그 머슴놈 품속에 뭐가 있는지 알기나 하느냐. 송구하옵니다, 대감. 하지만 500냥이라는 거금에 눈이 멀어 그만.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월양 그 계집도 곧 제 발로 그놈을 내놓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다. 내일 밤 기방에 불을 질러라. 증거와 머슴, 그리고 눈치 빠른 월양까지 한꺼번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려. 최 판서의 눈에 살기가 가득 찼습니다. 다시 월양의 방. 강쇠가 악몽을 꾸는 듯 신음하며 깨어난다. 강쇠는 안 됩니다. 아기씨. 도망치십시오. 불길이 너무 뜨겁습니다. 월양이 강쇠의 손을 꼭 잡으며 강쇠야. 정신 차려라. 기억이 나는 것이냐? 강쇠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서서히 초점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기억의 파편들이 거대한 해일처럼 그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간호하는 월양의 얼굴 위로 10년 전 눈물 범벅이 된 채 자신을 부르던 어린 서리의 얼굴을 겹쳐보았습니다. 강쇠는 눈물을 흘리며 서리 아기씨. 정말 아기씨입니까? 살아서. 이렇게 살아계셨던 것입니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밖에서 불이야 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판서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기방에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기방 만월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최 판서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미리 기름을 뿌려둔 탓에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월양의 별채 입구. 박행수의 일행들이 칼을 뽑아들고 입구를 막아서고 있다. 일행들은 아무도 나오지 못하게 해라. 대감님의 명이다. 쥐새끼 한 마리도 살려보내선 안 된다. 방 안은 이미 검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월양은 기침을 하며 강쇠를 일으키려 했지만 기력을 다 회복하지 못한 강쇠는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강쇠야, 정신 차려라. 여기서 죽을 순 없다. 아버님의 원수를 갚고 내 억울함도 풀어야지. 매연에 괴로워하며 아기씨. 저를 버리고 어서 가십시오. 제 몸은 이미 망가졌습니다. 그 순간 무너져 내리는 석가래가 월양을 덮치려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바닥에 쓰러져 있던 강쇠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10년 전 불타던 판서댁에서 아기씨를 품에 안고 담장을 넘던 그 맹수 같은 본능이 깨어난 것입니다. 강쇠는 안 돼. 초인적인 힘으로 몸을 날려 월양을 감싸 안았습니다. 뜨거운 불덩이가 그의 등에 떨어졌지만 그는 고통조차 잊은 듯 월양을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아기씨, 제 등에 꽉 매달리십시오. 10년 전처럼 제가 반드시 모시고 나갈 것입니다. 강쇠는 방 한쪽에 놓여있던 묵직한 탁자를 방패 삼아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일행들이 당황하며 칼을 휘둘렀으나 기억과 함께 무예의 감각을 되찾은 강쇠의 발길질 한 번에 나가떨어졌습니다. 일행은 아니 저놈이 어떻게 분명 매 맞아 죽기 직전이었는데 강쇠는 피를 토하듯 포효하며 내 아기 씨의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대는 놈은 오늘 여기서 제삿날인 줄 알아라. 강쇠는 부서진 목재를 휘둘러 길을 내며 불길을 뚫고 나갔습니다. 등에서는 다시 피가 배어나왔고 연기에 숨이 막혀왔지만 오직 월양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마침내 기방 뒷담장을 넘은 두 사람은 어둠이 짙게 깔린 숲길로 몸을 숨겼습니다. 멀리서 만월각이 잿더미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월양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500냥으로 산 것은 죽어가는 머슴이 아니라 10년 전 잃어버렸던 자신의 영혼이자 가문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판서의 추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숲속 깊은 사찰로 몸을 피한 두 사람. 강쇠의 등 상처는 불길에 그슬려 더욱 처참해졌으나 월양은 미리 준비해둔 비상약재로 그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정신을 차린 강쇠는 월양이 소중히 간직해온 밀서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기씨, 이 밀서 때문이었습니까? 저를 그토록 거금을 들여 구하신 것이. 월양은 부드럽게 웃으며 아니 강쇠야. 500냥은 단지 너를 사기 위한 돈이 아니었다. 월양은 품 안에서 작은 서신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그것은 최 판서의 인장이 찍힌 비밀장부의 필사본이었습니다. 기생으로 살며 지난 5년 동안 최 판서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가 뇌물을 누구에게 주는지, 누구와 결탁하는지 전부 기록했지. 하지만 결정적인 한 조각, 우리 집안을 영모로 몬 진짜 밀서가 없었어. 그게 내 옷 속에 있을 줄은 확신하지 못했지만 확신도 없이 500냥을 던지셨단 말씀입니까? 만약 제가 그놈이 아니었다면요? 그렇다 해도 상관없었다. 너의 눈빛이 10년 전 그 소년과 닮았으니까. 사람의 목숨값을 돈으로 매길 순 없지만 500냥으로 최 판서의 방심을 샀으니 값진 투자였지. 사실 월양의 치밀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지불한 500냥은 평범한 엽전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집사에게 준 500냥에는 특수한 표식이 되어 있다. 내가 미리 포교들에게 일러둔 도난당한 관청 자금의 표식이지. 이제 최 판서의 집사는 그 돈을 쓰는 순간 관제를 가로챈 범인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월양은 단순히 도망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 판서의 수하들을 역으로 올가맬 덫을 놓았던 것입니다. 한편 기방이 타버렸음에도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은 최 판서는 광기에 휩싸입니다. 최 판서의 저택. 최 판서는 뭐라? 시체가 없다고. 500냥을 들고 튄 집사놈은 어디 갔느냐? 박행수는 그게 집사가 시장에서 그 돈을 쓰려다 포도청 놈들에게 잡혀갔다고 합니다. 그 돈이 관청에서 사라진 은결이라며 최 판서가 얼굴이 창백해지며 당했다. 그 기생년에게 완전히 놀아났구나. 자신의 파멸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사가의 무사들을 총동원하여 산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최 판서가 보낸 무사들이 산을 샅샅이 뒤지는 사이 월양과 강쇠는 오히려 가장 위험한 곳인 한양도성 한복판으로 잠입합니다. 월양은 기생 시절 다져놓은 인맥을 동원해 평소 최 판서의 독주를 경계하던 강직한 사헌부 관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궐박, 사헌부 관원과 월양의 밀회. 사헌부 관원이 이것이 정말 10년 전 사라진 그 밀서란 말인가? 최 판서가 역모를 조작했다는 증거. 월양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최 판서가 지난 세월 동안 관리들을 매수하고 관청 자금을 횡령한 장부도 함께 올립니다. 부디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 가문의 명예를 되찾아 주십시오. 그 시각 최 판서는 자신의 몰락을 막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하며 강쇠와 월양의 은신처로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연약한 기생이 아니라 서슬퍼런 어사출도와 포도청 군사들이었습니다. 최 판서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이놈들.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러느냐. 당장 이 손을 놓지 못할까. 사헌부 관원이 최 판서, 그대의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내가 머슴의 목숨값이라 여겼던 그 500냥이 바로 내 목을 치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느니라. 시간이 흐른 뒤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의 작은 기와집.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최 판서는 유배를 떠났고 월양의 가문은 신원되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월양은 가문의 재산을 되찾았지만 화려한 한양 생활을 뒤로하고 평범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평화로운 마당. 강쇠가 나무를 패고 있고 월양이 그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넨다. 강쇠는 이제 더 이상 비굴한 머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당한 사내의 모습으로 월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가씨 아니. 이제는 아가씨가 아니시지요. 정말 저와 이런 곳에서 사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가진 것 없는 사내일 뿐입니다. 월양은 강쇠의 손을 꼭 잡으며 너는 내게 500냥보다 아니 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한 사람이다. 10년 전 내가 나를 지켰으니 이제는 우리가 함께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자꾸나. 두 사람은 마당에 핀 달맞이 꽃 아래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500냥이라는 거금으로 시작된 기묘한 거래는 결국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사랑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매맞는 머슴을 전 재산 주어 산 기생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어리석은 거래 같았지만 월양은 그 돈으로 사람의 목숨과 정에 그리고 잃어버린 자신의 과거를 되찾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전 재산을 던질 용기가 있으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